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그 며칠 동안 좋았던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이제 학회 일정을 앞두고 이제 여러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저번 주서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 이 컨퍼런스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거의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23일 HLB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 보겠습니다. 자, 오늘 HLB 종가는 10만 8,300원이었고요. 5.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HLB가 요 며칠 프로그램으로 외인이 좀 들어와줬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오전서부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 26만 주 정도가 마이너스를 찍혔고요. 그 다음에 창고 분석을 봤을 때는 특징을 보이는 창고는 없었습니다. 거의 뭐 많이 쓰는 키움, 대우, 삼성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다른 것들은 밑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26만 주 정도 팔고 개인이 2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근데 기관이 오늘도 사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중심적으로 사모펀드가 제일 많이 샀었는데 오늘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18만 주, 19만 주 정도 사줬고 그래서 요 근래에 한 달 정도의 물량이 55만 주 정도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신이 3만 7천 주 정도 들어오면서 한 1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오늘 6만 주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30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28만 8,954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이 많이 팔아도 기관이 많이 받쳐줬고요. 이제 외국인 이제 창구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KRX를 통해 가지고서는 외국인 창고가 어디서 매도를 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KRX 오늘 12월 23일 뭐 1일 거래된 걸 보겠습니다. 모관서울이 마이너스 13만 7천 주 정도 잡혔고요. 그러니까는 한 20만 주 정도 돼야지 창구가 5거래원 위로 올라오는데 밑에서 계속 숨어서 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S가 7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은 한 20만 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이 만주, 그 다음에 UBS, 그 다음에 JP모간, 도이치, 메릴린치가 쭉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6만 주 정도 잡힌 물량이 이쪽에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숨어서 다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 기관, 사모펀드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사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 수급 보나 보면 여기 고점에서는 개인이 샀고 외국 기관 팔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틀 밀려가지고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를 보면 여기 하락 구간에서 개인이 130만 주를 팔았고 기관이 많이 받아줬어요. 한 100만 주 정도 사고 외국인이 한 30만 주가 정도 순매수 돼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나 사모펀드가 좀 꾸준히 쭉 사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랑 금융투자가 어느 시점에서 물량을 빼는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매도 거래량은 63,599주입니다. 조금 올랐는데요. 자, 전 거래일인 20일보다는 한 5만 5천 주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대금은 69억 정도 됐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3천억, 3,791억이 터졌고요. 그래서 공매도 대금은 1.82%의 매매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475만 1989주였고요. 전거래일보다 42,758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잔고량이 크게 안 늘어나고 있는 걸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는 요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량이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치면서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일단 고점 신호로, 단기 고점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그 변화량을 갖다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공매도 증감을 보면요, 전날인 18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479만 4,747주가 잡혔고, 19일 공매도 거래량은 2,844주였는데 둘이 합치면 479만 7,591주로 잡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잔고 수량 보면 475만 1,989주가 잡혀가지고서는 요 수량보다는 4만 5천 주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쇼커버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일 정도 딱 남았는데요. 이게 저번 주서부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여러 제약바이오 회사가 또 참가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끝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강했고요. HLB도 중간에 좀 10% 이상 뛰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했죠. 이제 중요한 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슈가 지금 터졌는데 앞으로 20일 쭉 가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또 횡보를 하거나 살짝 눌림을 줄 건데, 네, 그런 걸 좀 염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지금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참가가 이렇게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에 2020 JP 컨퍼런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선 유바이오 로직스도 컨퍼런스에 정식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넥신이 JP 이 컨퍼런스에서 결과를 갖다가 중간 결과를 갖다가 발표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기사는 이제 요건데, 이게 이 컨퍼런스에 제약바이오 회사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제약회사,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관계자와 투자자 등이 참여를 해서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기술력,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하고요. 향후 비전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연구 협력 및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을 언제 띄울지, 그 다음에 이런 기사들을 띄워가지고서는 주가를 갖다가 위로 올릴지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일은 아니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뉴스들은 그냥 이런 기사들을 띄우면서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려고 하는 뭐 사람들의 그 일정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뜬금없이 딱 나와버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뛸 거라고 상상을 못 하고 있을 시기에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다 알려졌으면, 기간이 완전히 정해졌으면 어, 개인들이 따라붙어 가지고선 주가 상승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갑자기 돌발스럽게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게 되면은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은 이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이나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그 나올 신약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돈이 되는 얘기가 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뭐 내일이나 모레 뭐까지는 오를 이 기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3일, 다음 달 13일까지 쭉 가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상승은 마무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슈가 끝나더라도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나 투자 유치를 받는 회사들은 또 이 컨퍼런스 이후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쭉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데,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좀 지켜봐야 될 회사들이 ABL 바이오, 뭐 이중항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SC 제형 변환 플랫폼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타바이오도 뇌질환 관련 후보 물질이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펩트론까지 해가지고서는 좀 요런 회사들은 기술 이 컨퍼런스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다음에 그 성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었지만 여기 또 따로 나왔죠. HLB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엘리바가 참가를 한다고, 초청돼서 참가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엘리바가 가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무슨 뭐를 한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써 있는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뭐 위에 나와 있던 뭐 알테오전처럼 뭐 SC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갖다가 소개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가지고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겠죠. 아직 HLB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뚜껑은 안 까져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요거죠. 이제 NDA가 내년 3월 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 컨퍼런스 참가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끝나더라도 또 한두 달 안에 또 이제 NDA가 있으니까 HLB가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재료들이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슈가 터질 때마다 또 조금씩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 자리에서 조금 그 손해 보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진짜 HIV는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 일정까지 한번 그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공매도 변화량이나 아니면 재료가 노출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LB 생명과학도 주가를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오늘 장중 한때 21%까지 갔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분홍색이 제가 잡고 있는 여기 저점을 잡고 여기 고점을 잡고서는 지금 네등분한 거예요. 가격을 네등분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HTS 기능에 있는 건데 그냥 4등분선 쓰면 나옵니다. 자, 요 선은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선이에요. 저는 이쪽을 갖다가 지지 라인으로 보고서는 여기를 갖다가 저점으로 잡고선 그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여기를 중심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가 이 칸 안에서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일단 요 밑에서 이 저항 라인을 갖다가 뚫고 오는 순간 여기는 지지 라인이죠. 그리고 제가 그어놓은 또 저항 라인에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보통 이 저항 라인을 갖다가 지지 라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 저항 라인이 맞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좀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어보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네. 그러면 요 정도 그으면 되겠다라는 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자신이 그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뭐 중심선에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고 이러면서 이제 반등 먹고 나오고, 여기 이제 저항 라인 나오면 뚫지 못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또 요 밑에서 물 타고 다시 뚫고 올라갈 때 팔고 뭐 요런 그 차트적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차트상 이 선은 항상 그어놓기 때문에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밑에 저점 잡고 선 한 번씩 그어 보시면 요것도 이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그래서 21%까지 올랐다가 한 8%선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수급상 보면은 얘는 며칠째 계속 제 프로그램은 나가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쭉 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창고는 여기도 특이하게 노출된 창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외국인이 21만 주 팔았고 기관이 오늘 15만 주, 16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 개인이 38만 주를 샀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모펀드가 17만 주를 팔았어요. 쭉 사오다가 금융투자는 오늘 나가지 않았는데 그 주요하게 사오던 이 기관 중에 하나인 사모펀드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저께 한 11,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한 11% 오르고 오늘 한 21%까지 오르면서 한 3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물량을 정리해주고 이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죠. 또 요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또 가지고 있는 물량 다 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부 털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오버슈팅에 의한 수익 실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이제 사모펀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HLB랑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매매 동향까지 봤는데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저번 주 금요일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저도 이제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좀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계속 이 텐션이 좀 유지가 돼서 조금 더 주가가 높은 선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좀 마음고생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